자, 오늘 사례는요, 노후가 되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재정적으로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살다 보면 목돈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동시에 빚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데, 특히 주택을 살 때 집을 사면서 담보대출을 금융권에서 받잖아요. 이것을 빚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서적으로. 왜냐하면 집을 살 때는 당연히 담보대출을 얻어야 돼. 우리가 큰 부자가 아니라면. 또한 만기 상환이 30년, 나이에 따라서는 40년인 경우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은 대출금 총액에 비해서는 매달 갚아 나가는 원리금은 크지 않습니다. 내 소득으로도 감당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목돈이 생겼을 때 기본적으로는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주택담보대출을 빚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사례들 따라 다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사례는 이제 막 퇴직한 60대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노후죠. 자, 이분들 사례가 어떠냐면, 현재 전세 3억 아파트에 살면서 1년 후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전세지만 1년 뒤에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 그런데 지금 가진 돈이 부족해서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러도 1.5억 원 정도, 그러니까 1억 5천 정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분양가는 4억 원이지만 취득세 등 부대 비용을 합하면 4억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분들의 현재 생활비는 250만 원인데 아내분의 근로소득, 어떤 큰 건물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150만 원. 그리고 남편이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한 상태라고 합니다. 100만 원. 그래서 150만 원과 100만 원을 합해서 빠듯하게 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남편분은 지난해 경증 뇌졸중으로 약물 치료 후에 다행히 완치 상태인데, 그렇지만 조심해야겠죠. 현재 조심하고 있는 중. 만약 내년에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면 30년 상한 조건으로 1억 5천에 대한 원리금으로 월 67만 원 정도가 지출 예상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다른 부채는 없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2명의 자녀 결혼시키고 독립시키느라 현재 가지고 있는 여유 목돈은 5천만 원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생활비에 활용할 수 있을까 하면서 상담을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넋두리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노년에 이르니까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고 잘못 살았나 싶은 후회와 자책도 많다라는 넋두리를 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분들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보더라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잘 살아오셨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만 잘 이해하고 잘 정리하면 앞으로도 걱정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재정 상담을 하면서 몇 가지 것들을 더 확인해 보니까 목돈 5천만 원 외에도 ISA 계좌에 5천만 원이 있었는데 가능하면 그 돈까지 투자하면 좋겠다는 생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1억 원을 투자하면 좋겠다. ISA도 보니까 주로 안전한 예금 중심의 상품으로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가입한 지 5년 된 IRP 개인형 연금 계좌에 2천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내분도 5년 후에는 9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내분도 꾸준히 일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5년 후 예상되는 국민연금액이 9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일반적인 평균적인 여성 기준의 국민연금 수령액으로는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죠? 꾸준히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어쨌든 5년 후 아내분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는 아내분도 그때까지 현재 일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재무 진단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현재 생활비는 현재 소득으로 어쨌든 가능하죠. 남편의 조기 수령 국민연금 100만 원, 아내의 근로소득 150만 원, 250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내년에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 대출받을 1억 5천만 원에 대한 대출금이자 67만 원이 추가 소득이 필요하죠. 또한 5년 후에 아내가 국민연금 90만 원을 받으면서 직장을 그만두면
현재 소득 150만 원 대비 추가적으로 6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죠. 따라서 1번과 2번 이 두 가지를 합하면 5년 후에는 약 현재 소득에 대비 약 130만 원의 추가 소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걱정도 되고 불안도 되고 잘못 살았나 하는 후회와 자책도 생길 수 있죠. 자, 단계적으로 보면요. 내년부터는 약 70만 원 정도 입주하면서 대출금을 생기고 그걸 갚아 나가야 되는 원리금. 자, 그래서 한 70만 원 정도 추가 소득이 필요하고 아내분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만약 그때 일을 그만두면 그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60만 원이 더 필요해서 두 가지, 즉 70만 원과 60만 원 합하면 5년 후에는 13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이 필요한 상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타 다른 부채가 없는 것은 장점이죠. 자,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한 네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현재 목돈 5천만 원을 투자로 쓰기보다 투자하지 말고 그 가운데 3천만 원은 아파트 입주 잔금에 충당하자. 그러면 원래 아파트 입주하면서 1억 5천 정도를 대출금을 얻으려고 했는데 3천만 원을 내 돈으로 갚으면 대출금은 1억 2천 정도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갚아야 할 원리금도 당연히 줄어들죠. 계산해 보니까 매월 54만 원 정도로 한 10만 원 정도가 줄어들더라고요. 특히 급한 마음에 쫓기듯이 투자하면 마음도 불안하고 결과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빚이 있는 상태의 투자금은 여윳돈이 아닙니다. 그것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또한 가능하면 연금 자산을 늘리는 것이 좋죠. 다행히 5년 된 IRP에 2천만 원이 있으니까 현재 ISA에 있는 5천만 원도 투자하기보다는 연간 불입 한도 없이 연금 자산 IRP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이 상당히 좋은 제도거든요. 자, 그렇다 보면 IRP 연금 자산으로 7천만 원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연금으로 사용한다. 만약 7천만 원을 매년 5%씩 뺏으면서, 자, 그렇다면 매월 30만 원 정도 생활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즉 대출금을 1억 5천에서 3천만 원 정도를 내 돈으로 하고 대출금을 줄인다. 그러면 매달 상환해야 될 원리금이 10만 원 정도 줄어든다. 두 번째, IS에 있는 5천만 원을 IRP, 개인형 퇴직연금에 부어서 자, 그것을 매달 찾아 쓴다. 한 연 5%씩 그러면 매달 30만 원 정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당장 내년부터 모자라는 생활비 70만 원이 4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10만 원 플러스 30만 원, 40만 원 줄어드니까 당장 내년부터 모자라는 생활비 30만 원밖에 안 된다. 자, 그래도 어쨌든 30만 원 정도가 내년에 공백이 발생하잖아요. 이것은요, 현재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주택 입주할 때 쓰고 목돈 2천만 원이 남았죠. 이 2천만 원을 투자하지 말고 매달 30만 원씩 뺏으면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 내년부터 앞으로 5년 동안 모자란 생활비 70만 원은 해결, 끝. 자, 그렇다면 5년 후에 추가로 60만 원이 필요한데 아내분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현재 직장을 그만두면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중요한 것은 내년에 새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거죠.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 대출금은 생기지만 그래도 4억 5천 정도 되는 시세 자산이 생긴다는 거죠. 자, 부채를 빼고 나면 3억 3천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는 5년 후에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월 70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5년 후에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말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더 오르면 주택연금도 더 많아지겠죠. 자, 그렇게 하면 5년 후에 모자라는 생활비 60만 원도 끝. 여기에 보너스가 있어요. 숨겨진 보너스인데, 자, 남편분이 현재 조기연금을 수령하고 있잖아요. 지난해 경증 뇌졸중으로 지금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의 재취업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내분이 국민연금 수령하면 그때 일을 그만두기도 했지만 알 수 없죠. 그때 가서 건강도 괜찮고 또 한다면 일을 더 할 수 있잖아요. 자, 세 번째, 기초연금 이 가정의 경우에는 나중에
기초연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같은 1, 2, 3 추가적인 소득 증가 요인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보았더니 부부의 표정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편하게 말씀을 나누었더니 딸, 아들 훌륭히 독립시키고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던 건강도 회복되었고 특히 이렇게 좋은 상담을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은행에만 가면 이 돈 가만히 있는데 여기에 저기에 이렇게 저렇게 투자하면 좋다고만 했지 오늘처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받게 되니까 정말 좋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끝이 없죠. 그런데 내가 가진 것들을 돌아보면서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누구나 부자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이분들 역시 그동안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부자로 살아왔던 것이 맞다라고 공감했고요. 그래서 걱정과 불안, 후회와 자책으로 시작했던 상담이 서로에 대한 감사로 끝났습니다. 저도 감사하죠. 오늘 사례도 다양한 재정 형편이 있겠지만 그 다양한 각자의 재정 형편에서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